통상적으로 강남에 있는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위 양도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될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가입된 지역주택조합이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거치는 등의 실패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이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겠다고 이제 결의를 한 다음에 이제는 청산합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구상권 소송을 당해서 자신의 재산을 압류나 가압류를 통해서 경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합이 해산을 결의하면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하게 되는데, 조합이 물어줘야 될 돈이 남아있으면 조합원들이 출자지분의 한도대로 책임을 지게 되고, 더 이상 채무가 없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또 출자지분 한도대로 조합원들이 그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조합원들이 해산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이 되지 않고 계속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주택법 14조 2에서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산하는 것은 조합이 이자를 못 내거나 분양 수입이 저조하는 등의 사유로 파산하는 경우와 또 다른 겁니다. 이러한 해산과 청산 절차와 달리 사업 추진 자체가 사업비나 이자 부담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재건축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런 시공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공사 측에서 자신이 대납하던 대출 이자의 이자 상당액이나 보증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자신이 빌려주거나 은행으로부터 빌려올 때 지급 보증을 했던 것을 중단하고 그 채무를 스스로 갚은 뒤에 조합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죠. 재건축 조합이든 지역주택 조합이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브릿지 대출이나 PF 대출을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조합원이 분담하는 분담금도 있지만 그러한 대출이 없이는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겠죠. 우선 조합원 입장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싸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역주택조합의 그 자금 조달 과정을 보면 PF 대출이나 브릿지 대출 통해서 자본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조합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런 조합에 대한 이자가 금리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면 조합의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이 잘 안 나오거나 조합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작년 말보다는 좀 나아져서 자금 융통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또 금리도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도 어떻게 보면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결국 파산이나 해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조합에서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서 해산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되죠. 다만 이때 청산 시 내가 분담금으로 납부했던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조합이 파산하게 되면 자신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납입된 금액이 전부 소멸된다든지 상당 부분 공제될 가능성이 꽤 있죠. 그래서 조합이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청산을 하게 될 상황이거나 파산하게 될 상황이라면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조합원이라면 자신이 최초에 가입했던 조합 계약 그리고 설명드렸던 내용과 달리 조합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계약 해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조합 계약 당시에 자신이 설명드렸던 내용이 사기라는 이유로 기망에 의한 조합 계약을 취소하고 자신이 냈던 분담금 아니면 사업비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법리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판례상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는 양 당사자 계약 체결 당시에 기초가 됐던 사정이 변경돼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굉장히 좁게 보고 있고, 계약 당시 이후에 나타난 사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 계약을 할 때 자신이 설명드렸던 내용과 들어와 봤더니 사업 추진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기망을 이유로 한 조합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 탈퇴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는 조합에 대해서 채권자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조합에 대해서 자신이 납부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법원 판례 중에는 지역주택조합의 과장된 광고에 속아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탈퇴를 허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아직 일반화된 케이스로는 보기 힘듭니다. 일부 지방보험 판례에서 기망을 이유로 한 조합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도 인정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보기 힘들고 당사자가 그 조합에 가입했을 때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나온 판례입니다. 통상적으로 강남에 있는 재건축 조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재건축 조합 물건을 팔고 나오면 충분히 그 후임 조합원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의 지위 양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위 양도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재건축 조합이든 어떤 주택 조합에 가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하고 자신이 그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상입니다.